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주 나이지리아 북부 최대 도시인 카노에서 이슬람 테러 조직 서아프리카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인 2명을 살해한 지 하루 만에 플라토주에서 풀라니 목동이 2명을 추가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에서 낙태 희망자들을 위한 이동식 낙태 클리닉을 개설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연보호구역 내 유적지에서 동로마 제국 시대의 금화가 무더기로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범프스탁 총기 사용 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 제기를 심리하지 않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경찰이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통제를 거부한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무려 30차례 이상 총을 쏴 숨지게 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이 등 125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와 관련해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사건의 진상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 4명이 모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가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나이지리아 북부 최대 도시인 카노에서 이슬람 테러 조직 서아프리카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인 2명을 살해한 지 하루 만에 플라토주에서 풀라니 목동이 2명을 추가로 살해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카노주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8시경 이슬람 국가 일원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지역 기독교인 2명을 총으로 쏴 사망케 했습니다. 지역 주민은 테러범들이 파게 카운티의 기독교인 주거 지역인 사본가리의 인근 가게에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나이지리아 타라바주에 있는 잘링고 마을에서 이슬람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기독교인 소유 사업체에 폭탄 공격을 해 일부 상점과 주택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에서 낙태 희망자들을 위한 이동식 낙태 클리닉을 개설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클리닉을 개설한 단체는 가족계획협회로 일리노이주 남부에 첫 번째 이동식 낙태 시술소를 열고 미주리와 켄터키, 테네시 등 인근주에서 낙태 기회를 찾는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는 그러면서 낙태를 원하는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동식 클리닉은 개조된 캠핑카에서 우선은 임신 11주 이전의 환자에게 먹는 낙태약을 제공하고 유산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낙태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연보호구역 내 유적지에서 동로마 제국 시대의 금화가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최근 북부 헤르몬 스트림 자연보호구역 내 바니아스 유적지에서 발굴 작업 도중 비잔틴 시대의 금화 44개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순금으로 제작된 금화들은 고대 주거지 유적의 담장 기초에서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의 화폐 전문가인 가브리엘라 비오프스키 박사에 따르면 금화 중 일부는 동로마 제국의 포카스 황제 재위 기간에 만들어졌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헤라클리우스 황제 때 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이 범프스탁 총기 사용 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 제기를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범퍼스탁은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처럼 속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으로 지난 2017년 10월 라스베가스 총격 당시 범인이 사용한 총입니다. 이후 총기 규제 여론이 커지면서 2019년 트럼프 정부에서 범프스탁 사용 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범프스탁 사용 금지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대법원의 결정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이라는 보수 우위 구도에서 다소 이례적인 평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경찰이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통제를 거부하는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무려 30차례 이상 총을 쏴 숨지게 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5시경 디트로이트 서부의 한 아파트에 사는 가족으로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칼을 들고 놓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러나 정신질환을 앓는 남성이 경찰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격칼을 들자 30차례나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어린이 등 125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와 관련해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사건의 진상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조정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피파와 아시아축구연맹 AFC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말랑 리젠시 칸주루한 축구장에서 열린 아레마 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의 경기에서 아레마가 홈 경기에 페르세바야에 23년 만에 패하자 화가 난 홈팀 관중 일부가 경기장 내로 뛰어들면서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 4명이 모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주한인 유권자 연대가 지난 4일 밝혔습니다. 한국계 의원은 미셸 박스틸,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영킴, 앤디킴 의원으로 이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연방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증대해지면서 한미 관계 현안도 의회에서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이 단체는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하루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계속되면서 중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8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를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